The differentiated grade within the ego have been incorporated into ego as a whole, or the structure as a whole. 이런 용어를 썼는데 슈퍼이고를 이고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게 아니라 이고하고 조금 구별되는 정도다. 그렇지만 이고의 일부다. 이런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가 어쩌면 이분이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Structure as a whole이라는 용어를 써. 전체로서의 구조. 전체로서의 구조라는 말은 이 통합된 이고를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고 as a whole이라는 개념도 전체로서의 이고라는 개념인데 이건 어쩌면 이고 as a whole이 독일어의 프로이드가 쓴 말을 번역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다른 용어로 structure as a whole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고, 이드, 슈퍼 이고로 구별해 놓은 것을 다시 원래 이게 전체로서의 이고라는 개념 속으로서 좀 더 다시 통합해 내려고 하는 것. 분화됐던 것을 다시 인티그레이션 통합해내는 것을 개념상 좀 명확하게 해보고 싶어하는 노력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체로서의 이분의 얘기를 알아들을 때 전체로서의 이고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삼중 구조 중에 하나인 이고, 작은 의미의 이고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한다면 협의의 이고와 광의의 이고로 이분을 구별을 하고 있다. 그 광의의 이고는 거의 셀프에 가까운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프 사이콜로지가 아니고 이고 사이콜로지라고 하면서 이고의 개념을 또 하나 만들어서 셀프에 가까운 개념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이고 사이콜로지의 범주 내에 있으면 원래 이고의 프로이드가 마음의 삼중 구조에서 썼던 이고의 개념은 협의의 이고예요. 그런데 이런 협의의 이고를 이론을 만들어내기 이전 2년 전에 쓴 책에서 이분이 찾아낸 게 전체로서의 이고라는 개념을 찾아냈는데 이것을 자기 이론의 근간으로 삼아서 조금 다시 분화시켰던 이론을 조금 더 통합하는 쪽으로 이론화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대상관계 이론 속에서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나 대상 레프레젠테이션 혹은 자기에 대한 이미지, 자기에 대한 표상, 그리고 대상에 대한 이미지, 대상에 대한 표상이라는 개념을 여기에 통합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게 전체로서의 이고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로서의 이고라는 개념은 그러면 셀프 사이콜로지에서 코우시 썼던 셀프의 개념하고 어떻게 다를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고 사이콜로지하고 셀프 사이콜로지가 다른 것 같은데 서로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접점을 또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코우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글을 썼었죠. 그렇지만 자기 이론 속에 셀프 사이콜로지 속에서 가졌던 셀프 사이콜로지가 가지고 있었던 통찰의 상당 부분이 이 속에 또 녹아들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대상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대상관계를 자아의 하나의 기능이라고 봤다는데 과거에. 근데 이분은 대상관계를 어떻게 보고 싶어요? 대상관계 자체를 하나의 매트릭스로 봤다는, 발달이 일어나기 위한 하나의 모체가 대상관계다. 이렇게 개념화하려고 하고 있죠. 원문의 84쪽에 보면 We believed at first that objective relations is one of the several ego functions. 그러니까 대상관계를 이전에 자아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해 왔느냐 하면 자아의 기능 중에 하나가 대상관계다. 어머니하고 관계를 맺는 것,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는 것,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자아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의 펑션이라고 자아심리학자들은 봤는데
그것을 이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싶어 하냐면 beginning with the observations of Spitz and Mahler and the theoretical contribution of Jacobson, it became evident that object relations has a special and crucially important role in development. 이 자아심리학자 중에 특히 발달심리학적인 측면을 연구한 스피츠나 말러 그리고 제이콥슨의 여러 기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대상관계가 발달에서 인간 발달에서 아주 기묘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상관계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 자아심리학자들이지만 자아심리학자들이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대상관계가 어떤 면 아이들의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hat object relations has its inception early in life is confirmed by MD, who established that it is the very matrix within which development takes place. 여기서는 MD라는 분의 주장을 가져왔어요. 아주 초기부터 대상관계가 있다는 것을 MD라는 학자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발달이 일어나는 모체가 바로 대상관계다. 그 대상관계 자체가 매트릭스인데 그 매트릭스 안에서 발달이 일어난다. 그래서 대상관계를 그 안에서 발달이 일어나는 매트릭스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대상관계가 단순한 이거의 펑션이 아니고 인간 발달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매트릭스, 그걸 뭐라고 우리말로 여러분 매트릭스란 말을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하나요? 저는 그냥 모판이라고 그러는데 난 시골에 살아서 어떤 면은 그 매트릭스 안에서 난 이 매트릭스 이론이 이고 사이칼 쪽에서 나왔죠. 이드를 가지고 사람은 태어나는데 이드에서 이고가 발생했다 이런 개념을 사용했는데 나중에 이론가들은 자아심리학에서 처음에는 우리는 미분화된 undifferentiated matrix를 가지고 태어났다. 아직 분화되지 않은 어떤 매트릭스를 그걸 모체라고 표현해 볼까요? 마음의 모체라고 한다면 분화되지 않은 마음의 모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이드도 생겨나고 이고도 생겨난다. 이렇게 나중에 발생한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떤 학자는 여기서 이 정서 자체도 이 매트릭스로부터 분화돼 나온다. 이런 개념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미분화된 상태로부터 뭔가 발달이 일어난다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이 발달이 일어나기 위한 모체를 이거 대상관계라고 이 MD라는 분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관계는 아주 본질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대상관계를 떠나서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한 분화는 36개월 정도 돼야 된다고 보지만 18개월쯤 되면서부터 분화가 시작된다고 본다면 분화가 되면서 셀프 이미지와 대상 이미지가 이렇게 구별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론할 수 있겠죠. 근데 이미지가 어느 정도 구조화되는 것을 계속되는 어떤 이미지 이런 개념이 되면 이걸 representation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단순한 이미지가 표상으로 바뀐다. 심리 구조를 전부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이라는 이론으로 계속 설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거의 셀프 사이칼로지 수준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전체로서 이고, 이드, 슈퍼 이고 간의 갈등과 협력 관계로서 이 구조를 설명해내는 게 아니고 셀프 레프레젠테이션과 아브젝트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면 대상 표상과 자기 표상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성숙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거의 코우스의 셀프 사이클로지에서 어쩌면 셀프가 응집력 있는 셀프가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
셀프 아브젝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셀프와 셀프 아브젝트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발달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관점과 전혀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비슷한 이런 언더스탠딩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과거의 이고 사이칼리의 개념만 가지고는 설명해낼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이분은 표상 중심으로 얘기를 해서 이고 사이칼리 쪽에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 그리고 표상 이 이론을 조금 우리 마음의 구조 스트럭처라고 하는 건 스트럭처 구성 과정을 잘 설명함으로써 이고 사이칼리지 안에서 인간의 발달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론화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분 이론을 좀 더 따라가 보죠. 이분이 전체로서의 이고라는 개념을 우선 이분이 하나 가져왔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프로이드의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 개념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 이론 구성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모든 이론가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만들려고 할 때 항상 프로이드로부터 시작하는 게 거의 관례처럼 되어 있죠. 동양에서 유학에서도 어느 분이 글을 쓴다고 하면 자왈부터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자기는 공자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죠. 정신분석 학계에서 새로운 다른 학자들이 한 얘기도 굉장히 중요시 하지만 특히 독창적인 얘기를 하고자 할 때는 거의 모두가 프로이드로부터 연원을 찾고 싶어 해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대한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분이 자기 이론의 근간으로 삼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셀프 레프레젠테이션과 대상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냥 우리의 이고 안에 자기 표상, 셀프 레프레젠테이션과 대상 표상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실제 임상에서 사이카틱한 분들 속에서는 대상 표상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어쩌면 동일시 단계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대상 표상들이 아주 구조화되기 전의 상태로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 안에 내적 대상이 굉장히 파괴적인 대상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브젝트 이미지나 아브젝트 표상 자체가 아주 배드 아브젝트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임상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안에 마음속에서 만나는 인터널 월드 속에 만나는 대상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이게 밖으로 투사되기 때문에 밖에서 만나는 대상들에게 아주 굉장히 배드 아브젝트의 성질을 가진 이미지들을 계속 외부에 투사해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는 대상에다가 어떤 비중을 두게 되면 대상 표상을 오버밸류에이션 하게 되면은 대상 표상 자체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본다는 얘기죠. 평가 절상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자기는 평가절하가 된다는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의 리비도가 가지 않고 이렇게 다른 용어로 써본다면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의 커텍시스가 가지 않고 대상 표상들에게 커텍시스가 다 가버렸다고 한다면 여기서 셀프 레프레젠테이션 말을 그냥 자기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에게는 아무 커텍시스가 없다는 자기는 평가절하되고 대상만 아주 커다란 것으로 이걸 어떤 면은 이게 리비도를 부착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공격성을 부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자기보다 대상들이 힘이 많은 이런 속에서 살게 되면 이 사람은 항상 무서운 세상 속에 살게 되겠죠. 그래서 마음 안이 지옥인 분들을 여러분이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대상 표상 자체가 특히 배드 아브젝트
표상들로 가득 차 있는 굿 오브젝트가 많은 게 아니고 나쁜 대상 표상이 마음 안에 가득한 분들이 어쩌면 제일 어려운 분들이다 보여요. 자기 표상 자체는 그냥 희미하고 대상 표상만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굉장히 살기 힘들겠죠. 그래서 대상 표상을 평가 절상하면 자기 표상이 평가 절하된다 하는 어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At the very beginning, in the individual's primitive oral phase, object context and identification are no doubt indistinguishable from each other. 그래서 이 동일시와 대상 카텍시스는 절대로 그 당시에는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indistinguishable. 초기에는 아이들의 울음이 처음에는 대상 없는 울음이다가 나중에는 엄마 나 좀 봐주세요 라고 부르는 것으로 바뀌죠.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우니까 엄마가 와서 자기 기저귀를 갈아줬다. 배고픈데 젖을 주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럴 때 이 cry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대상 없는 objectless wail이었어요. 그냥 대상 없는 어떤 울음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하나의 서먼이라고 뭔가 도움을 청하는 소환이라는 개념이 됐죠. 그러니까 자기가 청하는 거죠. 원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어떤 신호죠. 그래서 누군가를 부르는 것이 됐다는 얘기. 처음에는 울음이지만 이게 울음이 부름으로 서먼을 그냥 부름이라고 해보죠. 아이는 처음에는 울었지만 그 울음 자체의 의미가 나중에는 부름으로 누구 도와주세요 하는 부름으로 바뀌었을 때 그 울음을 우는 것이 자기 스스로라 본인이라는 거죠. 울거나 나중에 울음을 그치는 것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자기가 울 때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고 울음을 그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거 자체가 울거나 울음을 멈추거나 하는 것이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이로서는 이때 the cry is endowed with magical qualities that tend to persist throughout life.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울음 자체의 평생 울음 자체의 magical quality, 마법적인 성질이 마술적인 성질이 부여된다. 울음 자체가 마법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이러한 것은 이러한 경향은 평생 동안 계속된다. 그래서 medical qualities가 울음 자체가 마법적인 성격을 띠는데 이러한 것은 평생 동안 계속된다 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어때요? 여기서 매지컬 띵킹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내담자가 계속 아직도 전능감에 머물러 있을 때 이 전능감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하셔야 된다. 자기가 아이가 처음에는 그냥 울었는데 우니까 엄마가 오고 아빠가 오고 그래서 자기가 울기만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전능감이 어떤 평생 동안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 이 옴니포턴스나 이 매지컬 띵킹이 이 울음 자체가 어떤 매지컬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마법적인 성향을 가진 부름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힘들면 누군가 도와달라고 했을 땐 이게 자기가 실제로 행동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거 띵킹 쪽에서 본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울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언어로 표현한 거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힘든 것을 표시만 하면 누군가가 마법적으로 자기를 도와줄 것 같은 이런 무의식 속의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어쩌면 자기가 이게 좀 더 다른 쪽에서 보면
자기가 생각 지금 울음이라고 여기서는 이 저자는 보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자기가 울어서라기보다는 또 심한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만 하니까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엄마가 그때그때 나타나서 자기를 다 도와줬다고 한다면 어떤 아이는 자기가 생각만 해, 이 매지컬 띵킹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겠죠. 매지컬 띵킹이나 여기서는 매지컬 크라이죠. 마법적인 울음을 가진 사람, 또 마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이게 어떤 전능감의 표현일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리얼리티보다는 유아적인 어떤 마법적인 솔루션을 찾는 분들은 심리 상태가 이런 유아의 발달 단계, 초기 단계에서 마음이 머무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자기가 울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 울음에는 마법적인 생각, 내가 가진 누군가를, 그러니까 울음이라고 하죠. 이게 부름으로 바꿔보면 내가 얘기만 하면 누군가가 해결해 준다. 절대 의존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언어화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힘들다고 소리만 지르면 누군가가 도와준다는 이런 패턴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아주 초기 상태에서는. 아웃사이드 리얼리티의 삶이 힘든 분들은 인터널 월드 속에서 더 사는 것이 더 어쩌면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은 분들은 계속해서 어떤 판타지 세계 속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 판타지라고 하는 또 이쪽에서 다른 쪽에서 본다면 판타지 월드에는 어떤 대상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브젝트 레프레젠테이션들, 그 대상 표상들이 그 속에 어떤 분은 자기 안에 있는 대상 표상 숫자를 얘기하는 자기 세계, 자기가 이해하는 세계에는 일본 사람이 몇만 있고 한국 사람이 몇만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아주 나쁜 사람이 몇만 있는데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이 한 50명 정도인데 나쁜 사람은 230만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쩌면 내적 표상의 세계 속에 그냥 계속해서 아웃사이드 리얼리티와 잘 구별이 안 되니까 자기 안에 상상의 세계 속에서 이분들은 살면서 거기에서 희로애락을 느끼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공포스러운 경험들을 많이 하니까 이 공포스러운 경험을 자기 내부에서 하지 못하면 밖으로 투사를 하게 되겠죠. 유아 시절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건 유아의 행동 패턴 자체가 영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보다는 유아를 돌보는 사람과의 관계 유형이 영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상관계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죠. 단순하게 유아가 어떤 행동 패턴을 개발했느냐 이게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원래 이고 사이클리적 입장이죠. 이고가 어떻게 발달하는가 심리 내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대상과의 관계 패턴이 유아에게 영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대상관계가 여기서 매트릭스라는 얘기를 했었죠. 유아의 행동 패턴이 영속한다기보다 유아를 돌보는 이 간의 관계 패턴이 영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대상관계에 더 비중을 두어서 이해를 하고 싶어하는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서 블랭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지금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 간의 관계로 이해를 하죠. 대상 표상이 가지고 있던 기능이 성장하면서 자기 표상에게 이전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대상 표상이 가지고 있는 적절한 기능들이 셀프 레프레젠테이션, 자기 표상에게 옮겨가면 자기 표상 자체가 중심이 돼서 발육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 대상 표상 자체는 이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쪽에서는 금지나 절제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규범 체계, 이것도 자기 표상에게 옮겨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 표상도 이러한 어떤 금지나 절제 어떤 와 관련되는 대상이 가지고 있던 가치 체계가 자기 표상에게 이전돼 간다고 한다면 이 기능이 이러한 어떤 특성이 뭐예요? 자기가 가진 이제는 자기 것이 됐어요. 자기가 자기를 돌보는 셀프 수딩 능력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기능을 가져온다고 본다면 그 중에 또 하나는 대상이 가진 밸류 시스템을 가치 체계를 가져온다는 얘기는 이 사람 안에 도덕 체계가 형성된다. 이 도덕 체계라는 게 결국은 슈퍼이고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그 슈퍼이고라는 개념을 따로 쓰지 않고 지금 대상 표상이 가지고 있던 가치 체계가 자기 표상 안으로 옮겨감으로써 그 기능을 가져온다. 그 특성을 가져온다. 그런 밸류 시스템을 가져온다라고 설명함으로써 슈퍼이고가 형성되는 것도 대상 표상으로부터 자기 표상으로의 이전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대상 표상으로부터 자기 표상으로의 여러 가지 기능이나 혹은 가치 체계까지도 다 옮겨오는데 문제는 이 대상 표상이 자기 표상이 대상 표상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느냐, 그리고 차별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의존적이냐 아니면 독립적이냐가 결정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아주 전혀 어떤 이런 독립성이 차별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같으면 거의 이게 사이카틱한 수준에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구조화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신적 현상 사이카틱 포메이션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구조화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셀프 형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